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항, 요 기본식이 나와 있는데, 쌤은 다른 거 안 하고 이렇게 분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배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dn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초항 빼기 공차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n을 기준으로, 이 n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n에 대한 1차항, 여기가 이제 n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 상수항을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n의 계수 더하기 상수항 꼴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전개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등차 수열까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모든 수열이 등차 수열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등비 수열 그리고 기납부 정의까지 다 배우게 된다면 수열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딱 봤을 때 그 수열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n에 대한 1차 식이네. 그러면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 n에 대한 1차 식인 건 뭘 의미하는 거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표지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표지는 표지판, 명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항이 5,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앞선 실기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n의 개수인 여기 d가 요거 되겠죠, 요거. 이 친구가 뭐가 되죠? 공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앞에 있는 개수 공차가 얼마다? 바로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초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초항 알고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대입했더니 그럼 뭐야? A1이 얼마? 8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전개해보고 정리해보면 결국 뭐가 나온다?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게 뭐야?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an이 5n 플러스 5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따라서 공차가 n의 개수니까 공차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도 1 넣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등차 수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빠르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공식 쓰지 말고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공차가 얼마죠?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시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친구는 어떻게 1 넣은 결과입니다. 이게 초항인 걸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1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 넣었더니 5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있어? 플러스 7이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초항이 아니더라도 초항을 대신에 여기가 4항이야 라고 나와 있다면 4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요렇게 이 기본 공식으로 막 열심히 찾아서 대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성질을 바로 우리가 확인해서 바로 공차를 알자마자 1차 항 바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 넣었더니 얼마를 이용해서 여기 상수항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되겠고, 쌤 초항 마이너스 공차로 외우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초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1 넣은 결과 또는 뭐 4 넣은 결과 이걸로 우리가 추측해서 바로 상수항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플러스 해주면 앞에서 우리가 수열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보이는 이 친구를 내가 함수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1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니? 5가 나왔어. 2 넣었더니 얼마 나왔니? 3이 나왔어. 그 다음에 3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1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쌤이 좀 대략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왔어. 이런 식으로
너무 왜곡되죠? 조금만 보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점 보이죠? 이 점을 쭉 연결했더니 마치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직선하고 비슷해 보이죠? 물론 직선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 되려면 x 여기 n 자리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의역이 뭐죠?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죠.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점으로밖에 안 되지만 그 기본적인 개형이 이렇게 쭉 봤을 때 직선의 개형을 쭉 따라갈 거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이 어떻게 변할지 추세 정도를 그래프로 해석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쌤 여기 보니까 공차가 뭐랑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함수로 바라본다면 등차 수열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해석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듣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중항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중항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등차 수열, 항이 3개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 등차 수열 둘의 중간에 있는 거 얘를 등차 중항이라 부를 겁니다.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차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다음 항에다가 전항 빼면 된다 그랬죠. 다음 항에다가 전항 빼면 된다 그랬죠. 이게 공차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항 정리했더니 2x는 a 플러스 b가 되고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x를 우리가 등차수의 중간항이라고 뭐라 부를 거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것이다.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이죠? 평균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등차 수열의 두 항의 중간을 우리가 뭐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을 관찰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걸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1항하고 5항의 정중앙은 당연히 3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말이겠네요. 이 3항은 어떻게? 1항 더하기 5항에다가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항하고 4항의 중앙은 등차 중앙은 얼마죠? 역시 3항이죠. 이 친구는 2항 더하기 4항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똑같은 등차 중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듯이 이 두 녀석의 중앙, 두 녀석의 중앙이 어떻게 서로 같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뭐냐? 자, 보세요. 지금 보면 2분의 합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1항 더하기 5항하고 2항 더하기 4항의 값이 어떻게 되죠?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등차 중앙에 따라 우리가 단순히 중앙은 양사이드 합에다가 나누기 2한 거야 가 아니라 이 중앙을 두고 대칭적으로 있는 이 녀석 합이 일정하겠구나. 그러니까 1항 5항의 합하고 2항 4항의 합이 같겠구나. 요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 여러가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어떤 똑똑한 친구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거 홀수니까 그렇지 짝수면 어떡해요? 이렇게 짝수의 개수가 있을 때는 중앙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 짝수 개수일 땐 중앙이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하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 아마 2.5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자연수니까요. 여기 아마 2.5항의 역할을 하는 값은 존재할 수 있죠. 그 값만. 그게 진짜 이 항은 아니고요. 그 값이 아마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얘 둘의 합 나누기랑 얘 둘의 합의 나누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 그러면 a1 플러스 a4의 나누기하고 a2 플러스 a3의 나누기가 어떻게 서로 같다는 거겠군요. 라고 해서 그럼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거 1항 더하기 4항은 2항 더하기 3항이랑 같단 말이군요. 까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앞에서 항사의 관계할 때 이렇게 썼죠. 다음 항은 전항 플러스 공차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항 n항, n 플러스 1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2항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요. 맞죠? 이게 등차 수열 아니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이니까 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항은 n 플러스 1항은 an 플러스 2항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우선 이 친구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할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등차 수열의 표지입니다. 자, 나중에 나올 건데, 어쨌든 요렇게 적혀 있으면 중간항이 다른 바로 n항하고 n 플러스 2항 합의 나누기 했던 중간항이 나왔어. 이거 등차 중항이고,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이구나.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만 배웠기 때문에 모든 수열이 당연히 등차 수열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힌트를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맞게 풀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이제 문제를 푸는데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그 수열을 x1, x2, x3 이렇게 잡기보다는 문제 풀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항을 놔두고 거기서 공차 하나 빼고 공차 하나 더하고 해서 공차가 2D인 수열을 하나 만들어, 2D가 아니죠. 공차가 D인 수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좀 편합니다. 세수일 때는 이게 편하고요. 내수일 때는 공차가 2D가 되게, 그러니까 자, 여기 초항에서 3D 빼고 초항에서 여기 있다 플러스 2D, 그 다음에 플러스 2D 플러스 2D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좌우가 대칭적 구조를 가져서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5수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한 칸 차이로 하고, 그 다음에 6수가 만약에 있다면 거의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홀수일 때는 공차를 D라고 잡고, 그 다음에 개수가 짝수일 때는 공차를 2D로 잡으면 좀 문제 풀 때 수월할 것이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룬 수를 잡을 때 이렇게 세수일 때는 중간에 a를 두고 a-d, a 플러스 d, 그 다음 내수일 때는 공차가 2가 되도록 대칭되게 이렇게 a-3d, a-2,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까지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할 것이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까지 해서 등차 중항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등차 수열 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